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50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반상회란 말 한번 살펴볼까요? 글쎄요. 어떻게 보면 좀 추억의 낱말인데 아직까지 반상회는 제도는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어릴 때부터 반상회란 말이나 이런 걸 많이 썼습니다만 실체는 잘 못 봤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을 가지고 왔느냐 하면 낱말로서 볼 때 반상회라는 것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반 플러스 상회냐 아니면 반상 플러스 회냐, 네, 이것을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래도 아직까지 많이 쓰고 있는 낱말인데 한자 말인데 저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반상회. 한자는 나눌 반, 나눈다. 상은 항상 상이다. 회는 모일 회다. 우리가 자주 쓰는 글자들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쓰는 낱말들 중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데, 나눈다는 뜻은 이렇게 무엇을 잘라서 나눈다 이므로 이렇게 칼도가 들어갔죠. 네, 칼이 이제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좌우로 나눕니다. 네, 모양은 여기에 임금왕이지만은 사실은 구슬옥이죠. 네, 임금왕이 다른 글자가 합쳐서 부서로 쓰인다든지 또는 할 때 이렇게 임금왕의 모양을 많이 딴다. 점주가 이제 날아간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칼로 구슬을 두 쪽으로 나눈다. 그래서 나누는 반이다. 상은 항상 상이에요. 바로 얼마 전에도 또 최근에 많이 다룬 글자입니다만 이 오히려 상자가 상당히 중요하다.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수근근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항상 상. 그리고 모인다는 것은 이제 모일 회죠. 이것은 글자 그대로 따져보면 삼합집이라 위에 이제 이런 모양이 있고, 그리고 아래에는 일직정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여기에서 위에 부분이 이렇게 좀 생략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삼합집이라는 것은 이렇게 세 곳에서 모은다는 그런 뜻이에요. 단독으로는 잘 안 쓰입니다만 이런 모양의 형태를 가진 글자들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일직정이라는 것은 원래는 어떻게 찜기의 모양이다. 예, 아래에 불을 넣고 물을 넣고 또 이렇게 그릇을 쌓아 올려서 뭔가 음식을 만드는 데서는 그런 찜통 같은 찜기의 역할을 하는 그런 글자다. 근데 어쨌든 일찍이란 그런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낱말 자체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다 아는, 늘 입에 달고 다니는 그런 낱말이기 때문에 반상회다. 그런데 자, 반상 플러스 회냐, 반 플러스 상회냐 이렇게 되겠죠. 네. 자, 우선의 반상회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국어사전은 행정조직의 가장 아래 단위, 최하 단위인 반의 구성원이 가는 원래 모입니다. 원래는 매월 모인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이것을 제가 보니까 사실은 일제강점 시대 때부터 이렇게 반조직이 있었는 것 같아요. 애국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좀 통제를 하기 위해서 반이라는 조직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도 이러한 어떤 느낌의 형태는 좀 있었겠죠. 국민반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그리고 또 이름이 또 좀 변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반의 조직으로, 행정조직으로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정례 반상회의 날을 이제 아마 1976년인가 이 무렵에 만든 모양이에요. 제가 물론 어렸다면 그때 젊었을 때 만들어진 것인데 어쨌든 25일에 매월 25일에 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반상이란 말은 이런데 이제 좀 따지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반이라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친숙하죠.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반으로 나누어져서 반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반편성을 하고. 그래서 하나의 단체를 몇으로 나눈 작은 집단을 반이라고 한다. 네. 가장 익숙해진 그런 우리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어떤 일이나 행동을 함께 하기 위해 나누어진 그룹이다. 어쨌든 나눈 그런 모임을 얘기한다.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로는 한 동에 우리나라에 동 단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도 통이 있습니다. 한 동의 통을 다시 가른 우리나라 행정조직의 최하 단위다. 앞에서도 잠깐 봤습니다. 자, 이렇게 반이라는 것도 이제 하나의 낱말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답은 반상회라는 것은 반 플러스 상회다. 이렇게 되겠죠. 상회가 뭐냐? 잘 쓰지 않는 그런 낱말이에요. 늘 일정한 때에 정기적으로 여는 모임을 상회를 한다. 이게 항상 상이기 때문에 늘 일정한 때에 어떤 모이는 회합이다, 모임이다. 그것이 상회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사실은 잘 쓰지 않습니다. 반상회에서는 그 낱말 속에 녹아 들어가 있어 숨어 있지만은 단독으로는 사실은 별로 쓰지 않습니다만
옛 사람들은 아마 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걸 뭐 조선 왕조실록도 한번 찾아봤는데 거기에는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는데 어쨌든 이렇게 낱말 자체로서는 존재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일본 사진을 보니까 일본 사진은 이 상회란 말을 우리보다는 좀 많이 쓰는 것 같고, 그리고 일본 국회에서 통상국회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정기국회가 됩니다. 임시국회가 있고 정기국회가 있죠. 그 정기국회에 해당되는 것이 통상국회인데 여기서 줄여서 상회라는 낱말을 가지고 와서 통상국회라는 그런 의미로도 쓰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상회라는 낱말이 이제 하나의 단독 낱말이다. 그래서 반상회는 반이 상회하는 것이다. 주기적으로 모이는 것을 반상회를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상회와 비슷한 말이 예회란 말이 있습니다. 예회도 우리가 자주 쓰는 낱말 속에 숨어 있는데 이것 자체로는 잘 안 씁니다. 그렇지만 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옛날 문학 작품에 이런 예외가 나온다는 것이죠. 사실은 지금은 예외라는 말 쓰면 잘 못 알아듣죠. 이것도 날짜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여는 모임이다. 상회와 비슷한 말이다. 근데 상회나 예회나 둘 다 쓰이지 않는데 상회는 반상회 안에 숨어들어 있고 예회는 우리가 많이 쓰죠. 원래회라든지 뭐 연례회보다는 원래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쓰죠. 뭐 주례회 해도 뭐 낱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회와 예회는 단독으로는 요즘 거의 쓰지 않고 반상회나 원래회 나는데 딱 숨어서 아직까지 자기의 낱말을 국어사전 위에 올려놓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반을 나오니까 아마 공부하는 시간은 아닙니다만 오가작통법이라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있었던 어떤 행정조직이라 할까요. 그렇게 통을 만들었다. 5개의 집이 모여서 하나의 통으로 만들었다. 그것이 오가작통법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나눌 반자 오늘 봤습니다. 나눌 반자 봤는데 이것은 이제 구슬옥에서 만들어진 글자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구슬옥이 2개 이렇게 나란히 있다. 그것은 쌍옥각이라고 합니다. 네, 사람 이름자에 가끔 쓰이는데 일반 낱말에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의 어떤 장관인가요? 부총리인가요? 이 글자를 쓰는 성함을 가진 분이 계셨습니다. 쌍옥각인데 옥자를 썼는데 앞에 부분은 이렇게 점이 빠져 있다. 그렇죠? 오른쪽은 점이 남아 있다. 자, 나눌 반은 우리가 가장 친숙한 게 반장이죠. 네. 하다못해 뭐 줄반장이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로 반장이라는 데는 우리 한국에서는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뭔가 세상을 사는 동안 계속 따라다니는 그런 우리 낱말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글을 문자를 넣게 되면 얼룩이라는 뜻이에요. 얼룩반이에요. 얼룩이다. 이 문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하나의 문신, 막 그림 이런 것을 뜻하기 때문에인지 몰라도 이것을 넣어서 얼룩반이다. 이것도 꽤 쓰이는 낱말입니다. 반점이 생겼다. 얼룩덜룩한 점이 있는 것을 반점이라 한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것을 또 반백이라고 한다. 막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상자도 여러 번 다뤘습니다만 항상 상이다. 이 상자가 상당히 중요하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수건근을 넣으면 항상 상이다. 여기에 조개표를 넣으면 상줄상이다. 상줄상에 사람인을 넣으면 갑불상이다. 그렇죠? 상에 오디자를 아래에 깔면 치마상이다. 그리고 맞볼지자를 넣으면 맞볼상이다. 네, 이런 글자들을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제가 이렇게 간단한 걸 끄집어내면 막 기억하시고 복습하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회자는 이제 반상회의 회자는 모일회인데 이것과 같은 이것이 들어가서 만드는 다른 글자를 보면 실사를 넣으면 그림을 뜻합니다. 그림 우리가 회화다 할 때 그림을 얘기하죠. 네, 회화. 왜 실사냐? 저 실사는 어떤 물감을 들인 여러 가지 실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 어떤 천이나 이런 데 실로 가지고 어떤 문양을 새긴다든지 할 때, 채색을 한다든지 할 때 그것이 이제 모였다. 여러 가지 색깔이 모였다 해서 그림회다. 또 여기에 육달을 넣으면 우리가 먹는 회가 되죠. 네, 회자한다. 예, 회와 구운 고기다. 예, 맛있는 구운 고기다. 사람들의 입방아에 또 입에 오르는 것, 뭐 말의 대상에 오르는 것을 회자한다. 인구에 회자한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큰개견을 넣으면 이제 교활하다 하는 교활할 회. 이 짐승을 뜻하는 개사슴록견 또는 큰개견이 들어가면 좀 나쁘지 않은 그런 뜻을 많이 가지게 되죠. 교활하다 할 때 노회하다 아주 넓고
아주 교활한 사람을 노회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나무목에 들어가면 이제 노송나무다, 전나무다 하는 막 그런 글자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회자 하나 알면 뭐 발음을 일단 가지고 오면서 또 뜻을 조금 이렇게 추리할 수 있는 막 그런 글자들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오늘 반상회라는 어떻게 보면 거의 추억의 낱말이라 할 수 있는 막 그런 것을 한번 봤습니다. 반과 상해가 합쳐진 낱말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